이런 유사암 환자들의 보고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이라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룻밤 지나고 나서 15명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46명이 됐습니다. 특히 어제 31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13명, 무더기로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어제 이미 새로운 국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뭐 여러 일로 좀 바쁘긴 합니다. 네. 예. 자, 일단 오늘 상황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명이 추가가 됐는데 보면 이 가운데 13명이 대구 경북, 그중에 11명이 31번째 환자하고 연관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서울 성동구에서 1명, 또 20번째 확진자 11살짜리 딸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까지 이 상황을 사태를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보셨고 또 보건당국하고 계속 의사소통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문도 하시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이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은 됐다. 그리고 이제 국소적인 보통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일부 국소적인 곳에서 시작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지역이 이제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산발적 발생만 좀 보고되고 있어서 일단 서울 지역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계속 반복되면 이제 대구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송동에서 오늘 추가된 네. 분도 해외 여행 경력이 없고 또 추가 확진자하고 접촉한 경력도 없고 그렇죠. 예.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 감염이 시작된 단계다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 조금 더 심각한 단계는 지역 감염이 확산된 단계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그렇게 거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산발적으로 그냥 우연히 발견된 환자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는 정도면 이제 뭔가 그 내부에서 뭔가 이제 감염자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대구처럼 이제 집단 발병 사례도 발생을 하고 네. 또 그 외에 다른 환자들도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지역 사회 내에서의 감염이 이제 본격이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이제 갖춰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이제 감염자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전폭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역별로 이제 감염의 조짐이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이제 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전체가 좀 고생을 할 건지 조금 금방 진화가 될 건지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대구의 31번째 환자, 이 환자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연관된 확진자가 11명입니다. 네. 한 사람은 의료 병원 직원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10명은 종교 집회를 했던 신천지 대구교회에 갔던 분들입니다. 이 10명이 한꺼번에 걸린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적 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지금 여러 곳을 지금 돌아다녔단 말이죠.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초기부터 이제 전파가 가능한 상태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그러니까 전파가 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이 많은 공간에 뭐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있게 된다 그러면 그쪽에 그 안 환경 자체가 대규모로 이제 여러 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슈퍼 전파자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요새 슈퍼 전파 상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분이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교회 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처럼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제 있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예의적인 문제 때문에 마스크 같은 거 거의 착용을 안 하고 계시게 되거든요. 또한 이제 여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뭐 노래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계속 말을 하는 상황들이 그 안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비말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변에 이제 같은 예배드리는 주변 공간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전파 사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교회는 이제 뭐 차단이 된 상황들인데 아마 그 내부에서 환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그 예배 같은 시간에 예배 드렸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역학조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학조사의
그 예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게- 많은 숫자가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네. 대부분 뭐 추석 체크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예배 안에 실황을 뭐 중계를 한다 그래도 앞부분에 있는 이제 설교하는 분들을 수량 중계하지 거기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CCTV나 이런 걸 관찰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 교회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명단을 교회에서 파악을 해줘서 이제 그 방역 당국에 전달을 해줘야 그분들한테 적절한 정보가 전달되고 그런 발병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빨리 이제 진단될 수 있는 체제로 들어와야 일단 그 환자들로 인해 그 추가되는 환자들로 인한 추가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이 31번째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9일하고 16일 두 차례 예배를 받다고 합니다. 네. 이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자진해서 보건당국의 방역 검사에 또 역학조사에 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명 나왔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 가까이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1000명 넘게 지금 참석자가 있었다. 네. 그러면 추가 확진자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실에 나와가지고 뭐 다니면서 뭐 인사도 했을 거고 네. 거기서 잠깐 만나서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동선에서 이제 접촉이 될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안에서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이제 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교회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31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입원했을 때 원래 병원에서 네. 이 증상이 좀 수상하다. 네.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2번 정도는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네. 의사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발견한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 없다. 환자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근데 사실 상황? 뭐 강제 조치를 안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객담을 채취하는 거랑 뭐 코에서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거나 힘든 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환자의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당연히 난 아닐 거야라고 하는 이제 부정이라고 좀 표현하건 저희가 이제 그런 단계다 보니까 오히려 겁나니까 더 검사를 안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의료진이 잘 설득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 여기가 한방병원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득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이제 병원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 생각도 좀 듭니다.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은 아니고요. 그렇죠. 보내야 기관-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어렸을 수 부분도 있고. 이제 좀 어려운 면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또 네. 확진자와 접촉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받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본인이 좀 내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영향을 끼쳤겠네요. 끼쳤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 외에 2명의 추가 확진자 상황도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성동구에서 확진자, 이 32번째 환자인가요? 해외 영역하고 확진자하고 접촉 이력이 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4번째 나왔거든요. 네. 지역사회 감염이 아까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지금 이 단계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초기 단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단계든 뭐 확산 단계든 간에 일단 국민들이야 이제 초기 단계로 이해하시고 이제 조심하는 단계를 하면 되지만 의료기관의 준비는 초기든 뭐 확산이든 간에 준비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감기 증상을 가진 어떤 분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진료의 방법 자체를 좀 이제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감기 환자 전체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보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전국에 50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기 환자만 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 전체를 진료하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는 발열과 호흡기 환자들만 보는 외래를 따로 연다든지 또한 코로나 의원급 바이러스 감염증 알겠습니다. 일부 국내 발생 자, 현황에 오늘 대해서 브리핑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2020년 2월 19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5명을 포함해 4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34명이 현재 격리 입원 중입니다. 또한 9,335명은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1,030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4명의 환자가 추가 격리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 확인된 32번째 환자는 09년생 한국 국적입니다.
15번째 환자 및 20번째 환자의 접촉자로서 20번째 환자의 딸입니다. 2월 2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객담 등 증상이 발현하여 2월 18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환자는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초등학생이며 해당 학교는 1월 3일부터 방학 중이어서 학교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 객담 등 경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별다른 폐렴이나 다른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33번째에서 46번째 환자 중에서 40번째 환자를 제외한 1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특별대책반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와 동일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10명, 노출됐던 병원 내 접촉자 직원이 1명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역학조사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0번째 환자는 43년생 남성 한국 국적으로 2월 18일 한양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고 2월 19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환자는 2월 19일 2019년 12월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즉각대응팀이 감염원,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째 확진 환자는 59년생 한국 국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166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병원 격리, 자가 격리 등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7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의 새로 난 한밤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촉자는 12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재원 환자 32명은 대구 의료원으로 어젯밤에 이송되었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7일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선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6번째 환자, 10번째 환자, 16번째 환자, 18번째 환자 등 4명은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가 된 대상자는 총 16명, 전체 확진 환자의 34.7%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염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시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심 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을 6판을 개정하여 2월 20일부터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선제적으로 입원 조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주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 음성을 확인한 후에 격리하도록 접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 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또한 신종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 접촉력 등의 문진을 반드시 확인하며 의심 환자는 선제적으로 격리 후에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가급적 진료구역이나 진료 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공고드립니다. 일반 국민은 병문안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송, 세종, 장산 순으로 세 분씩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32번째 환자 이후에 확진 환자의 동선과 관련된 부분은 역학조사가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나머지 또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동구에서 발생한 환자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브리핑 때문에 끊겼는데 11살짜리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환자로. 지금 20번째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격리돼 있던 아이였는데 어리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고 또 예전에 또 전문가들께서는 어린아이일수록 좀 이 바이러스에 좀 강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가 맞습니까? 일단 뭐 예전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들 메르스나 사스 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이들 감염 사례가 상당히 적었고 또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 감염 상태도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 또 많이 금방 회복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제 코로나19 자체도 비슷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경증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다행이긴 합니다. 예. 아까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할 때 나온 얘기가 폐렴 환자의 경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하고 격리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대개 병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들을 보호하는 측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입원하는 환자의 혹시나 이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있으면 병원 전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 가장 높은 환자들이 폐렴 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폐렴 환자는 1인실 또는 음압격리실에 격리를 해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일단 그 바이러스가 아닌 거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들을 이미 종합병원들은 이제 병원 중 일부는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일부 병원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장려할 테니 열심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이제 하라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한 부분들은 이제 뭐 성동구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대구 지역 사례도 있지만 외래에 방문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환자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도 이제 그런 환자들을 이제 선별진료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의원이든 뭐 병원이든 이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진료를 다 해서 그런 환자들이 놓쳐지지 않게끔 그다음에 진단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두 가지 정책이 현재 병원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정책입니다. 현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확대하는 부분이 폐렴 환자들을 진단 검사하겠다라는 부분이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폐렴 증상이
그 확진되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폐렴 검사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렴 환자 같은 경우에 하는 이유는 폐렴 환자는 대부분 입원을 하니까 병원을 보호하는 측면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경증 환자들 대부분은 이제 감기 증상으로 다니고 그 사람 본인 스스로가 설마 코로나19일까 생각 못 하시고 다니면서 확산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증 환자들을 어떻게 진단해내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확산을 차단할 건가가 이제 외래 중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별진료소만으로는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여러 이런 환자를 볼 수 있는 외래를 늘려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측면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너무 많은 환자가 이런 선별진료기관에 몰려오게 되면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면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일단 이 감기 걸린 증상이 있으면 3, 4일 정도는 집에 있어라. 증상이 가벼워서 저절로 좋아지면 뭐 코로나19일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야외 외부 활동을 하고 네. 3, 4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면 그때는 이런 선별진료기관에 가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괜찮은 점비를 확인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미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자. 근데 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거는 모르겠으나 네. 일반 동네 의원 같은 정도면 독감 검사는 거기서 하는데요, 지금도.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장비나 뭐 이런 키트는 뭐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습니까?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 건의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게 감당할 만한 시설과 그다음에 의료진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다면 개인 보호구를 지급을 하고 그 검체 채취는 만약에 그 의원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지만 검체 채취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환자는 일단 이제 안내를 해서 자가격리를 시키면 보건소에서 이제 검체 채취하는 팀이 집을 방문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 보내서 네. 검체 채취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로 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경 본부장도 새 국면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위기 경보 단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심각으로 넘어갈 단계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심각을 준비할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 지역에서의 이제 지역,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심각 단계는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심각 단계를 올리는데 이제 지금은 대구 한쪽에서만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도 어떤 유사 사례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심각 단계를 격상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심각으로 안 갔더라도 네. 지금 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거의 뭐 며칠 안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며칠 안에. 며칠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심각 단계를 발효를 이미 했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금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 보건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해왔습니까? 이제 2, 3주 전부터 계속 지역사회 감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벌써 의견을 꺼냈고 질병관리본부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질병관리본부 안에서도 이런 상황을 준비하는 팀이 구성이 돼서 이제 암암리에 이미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제 1차 의료기관들이 이런 거를 준비해 보거나 직접 진료해 본 적이 없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은 이제 시급하고 나머지 뭐 중증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병실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이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아까 발표 중에 보면 추가로 또 네 분이 격리 해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보면은 46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6명은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격리 해제가 네. 됐거나 하는 사실 그 비율로 따지면은 숫자가 오늘 갑자기 늘어나서 그렇지 네.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 초기 진단된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이 감염된 데다가 회복이 좀 빨리 됐고 또 우리 의료 수준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잘 치료하신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일 때 가장 두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보다 너무 빨리 환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의료 체제 자체가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간이 조금 있는 상황, 숫자가 적을 때 우리 의료 체계가 중증 환자 진료부터 시작해서 경증 환자 진료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외래 베이스에서 진단된 환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의
환자의 증상에 맞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잘 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 일단 피해 최소화 전략을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증 환자 관리를 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책들도 나오고 있고 뭐 이송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유학생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중국에서 감염 의심된 사람이 더 들어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중국에서 아직 출발을 안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약간 일시 휴학이라든지 이런 걸 권고해서 막는 게 좋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숫자를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불가피하게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하고 지자체가 협력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면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되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지자체에 여러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1인 격리나 이런 것들 잘 시행해 주셔서 일단 학생들이 2주 동안 이미 들어온 학생들 뭐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랑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저께 30대 남성 한 분이 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중국 다녀온 뒤에 네. 이 폐렴 증상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네. 그래서 사망을 해서 이게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일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맞았고 환자도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뭐 폐렴에 의심되는 소견이 있긴 있었지만 오히려 심장 질환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엑스레이 소견을 보였었고요. 일단은 뭐 가능성은 좀 뭐 없는 거였고 뭐 일단 코로나19 감염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된 상황들이고 오히려 이제 이게 경종을 울릴 게 뭐냐면 네.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됐는데 본인이 그걸 자각을 못한 상태에서 중증으로 이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증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뭐 여행력이나 이런 거에 확인이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발열 증상을 동반하면서 이런 초응급 상태, 뭐 CPR을 해야 되는 상태로 오는 환자들을 볼 때도 의료진들이 개인 보고를 철저히 잘 하고 시술을 해야 혹시라도 사고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을 경우에 의료진 노출 상황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 어제 그런 CPR을 했었던 의료기관도 다 그런 보호장구를 하고 CPR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호장구를 철저히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하도 오늘까지 하도 가짜 뉴스 같은 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일부 유튜브 매체 같은 데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교수님께서 직접 이 환자를 처치를 하신 그런 건 아니죠. 저희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처치는 다 했었고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강남 성심병원에서 하셨습니다. 응급의학과 처치를 했는데 개인 보고 다 하고 이제 CPR 과정을 했었는데 이미 CPR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자가 이송이 됐고 네. 1시간 정도 CPR을 더 했는데 수행이 안 돼서 사망선을 바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저희는 이제 사후에 연락을 받고 그 환자 처리와 관련돼서 질병관리본부랑 협의를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죽음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